자, 그러면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님 모시고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차장, 그 커피 한 모금 네. 차장님 여유 있게 하십시오. 여유 오늘 있게. 좀 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건조해. 아이고, 차장님 진짜 어렵네요. 상황이. 주식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네.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고 네. 전문가들의 말은 항상 틀리죠. 7.9 예상했는데 8.1 나와서 네. 0.2%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폭락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예, 어제 삼성전자 너무 불을 뿜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예, 빼기 위해서 조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빼기 위해서. 난 어제 그런 게 어제 5% 올랐는데 5% 올랐는데 6만 원이 더 파를 못했네? 그러니까. 언제 더 빠졌던 거야? 나 그 생각했어요. 나는 어제. 그러니까 뭐 일단 시장엔 뭐 저는 이제 만성이 돼서 또 폭락장도 많이 보고 폭등장도 많이 보고 해서 뭐 이렇게 충격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 약간 주식 하시려면 이렇게 조금 좀 저도 한 16년째 되니까 만 16년 가까이 되니까 주식 투자한 것까지 아마 20년 가까이 되는데 20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그냥 무덤덤 무덤덤. 벌어도 그냥 버는가 보다 잃어도 이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경지가 좀 됐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할 건가. 인생의 위기가 오든 어떤 위기가 오면 왜 이렇게 됐지 이거보다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대응.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이제 섹터 공부를 좀 해보시자. 왜 이제 어떤 섹터들이 갈 것인가. 시장은 항상 안 좋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분명히 있죠. 맞아요. 뭐 태조 이방원 난리쳤죠. 근데 어제 2차 전지 빼고 다 빠졌죠. 제가 지난번에 방산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항상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항상 보면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가 기대 때문에 조금 과하게 갔다가 또 기대했던 만큼 뭐가 안 나오면 실망해서 확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거품이 꼈다가 빠졌다를 반복하는 건데 어제 지금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품이 그동안 이제 기대를 했죠. 물가가 꺾이니까 이번에 0.75를 올리더라도 한 번 또 0.75를 올리면 시장이 좀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가 되면서 피크아웃 치면서 피크아웃 치면서 11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0.5 이하로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살짝 생겼던 거죠, 시장에. 그렇죠. 근데 어제 그 0.2포인트 차이 때문에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러면 이제 연말 기준금리를 4%대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1%를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맞죠. 조금씩. 네. 뭐 1%를 인상하면 다 망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뭐 양놈도 있고. 맞습니다. 양놈들. 또 미국 애들은 또 뭐 바이오로 어쩌고저쩌고 뭐 또 한다 그러고.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믿어. 맞아. 그러면 안 되고. 중국 애들도 믿으면 안 되고. 중국은 진짜 안 되죠. 아니 옆에 있는 와이프랑 신랑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이익, 뭐 국가의 이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윗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런 주어진 상황하에서 뭘 할 수 있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를 좀 게임죠. 그동안 개삭살난 게임주들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또 미리 공부를 해야지. 미리 또 볼만 할 것이냐 이런 걸 또 한번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차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뭐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는 이미 벌어진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약간 차장님이랑 같은 마인드인 게 뭐 이 주식이나 투자 외적으로도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 다 됐고. 자,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은 있는가? 그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주식을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하든가 갖고 있든가 그렇죠. 방법은 있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손절해서 딴 걸 살 것이냐 아니면 주식 세계에서 떠나든가 맞아. 뭐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되고 저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난 뭘 갖고 있지?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딱 그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보셨을 때 뭘 갖고 계셨습니까? 뭐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뭐 씻고 생각보다 뭐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뭔가 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많이 쳐가지고. 아이, 아니에요, 차장님. 그러니까 이제 파란만장하게 살아봐서 이제 별로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고 오른 거는 그냥 뭐 그래 뭐 빠지면 또 오를 날이 있고. 그렇죠. 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렇게 폭락할 때도 결국엔 또 한번 대박 올라서 또 한번 대책에 먹고. 맞죠. 원래 항상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은 잘 지켜야 되는 장인데 짧게 이제 짧게 이렇게 끊어 먹어야 되는 장이지 지금은 추세를 타는 장은 아니다. 맞아요. 네. 옛날에 지금 추세장이 나오려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큰 주식들이 한 3개월 연속 오른다든지 뭐 한 6개월 낼 일을 보인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 어떤 애들이 한 달 잠깐 오르다가 쭉 빠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뒷심이 없다. 주식시장도 결국에 오르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게임 업계는 그럼 왜 이렇게 아작이 났냐? 자, 근데 지금 주의를 들어보면 게임은 겁내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지가 뭐 있었는데 그죠? 네, 지금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제 게임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쪽에 또 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시면 게임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 게임주가 뭐가 있고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대표적으로 게임주 하면은 어떤 거를 좀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게임 워낙 좋아하시니까 또 크래프톤, 크래프톤 그리고 엔소프트. NC소프트 뭐 지금 얘기 나누는 게 뭐 오늘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콘솔 게임 콘솔 게임. 이쪽 하는 애들 이주가 아니까 그죠? 그렇죠. 아 역시 트렌드. 트렌드. 역시 잘 알아.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반토막 돼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원인은 일단 NFT였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코인을 만들면서 맞아. 로블록스 같은 생태계를 만들겠다. 근데 로블록스는 잘 아시죠? 네. 로블록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블리자드 만드는 그 뭐야 액션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외국 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건 굉장히 대형 게임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약간 NC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보면 물론 NC소프트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죠. 큰 회사죠. 네. 현실이죠. 워크래프트 뭐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잖아요. 저는 원래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게임이라는 거를 원래 안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게임을 안 하시는 게임을 안 해. 캐주얼 게임 이외에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피망 맞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돈 안 되는 짓은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이 돈이 돼야 돼. 연결이 딱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그렇죠. 정도는. 근데 이제 저의 이제 그 유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왜냐하면 제 조카들은 계속 그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 게임하면서. 그렇죠. 이번에 추석 때도 만났는데 계속 들고 있어요. 네. 아니면 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또 보고 있어. 해설하는 동영상을 보고 있고. 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쟤네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게임. 지금은 저처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진이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좀 세상이 더 바뀌겠구나. 근데 아까 노블록스 얘기다 말았는데 노블록스는 약간 조금 작은 게임들 개발자들이 막 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만들고 싶은 막 게임을 만드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언더그라운드 애들.
근데 그 게임이 몇 개 있냐? 4천만 개가 있어. 4천만 개요? 거의 홍대 같은 느낌이네. 어. 인디밴드 키우고. 진짜 4천 개가 아니라 4천만 개. 게임이 게임 종류가, 게임 종류가. 4천만 개.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조그마한 애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 안에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막 들어와서 하는 건데 위믹스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생태계라는 건 지금 게임이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11개 들어가 있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100개까지 늘리겠대. 목표가. 근데 여기는 개발자들이 막 오픈 소스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개발된 애들 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맞아. MOU를 맺어서. 야, 우리 이런 거 열었는데 니네들 들어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그러면 위믹스가 과연 잘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그 만약에 100개를 만들더라도 그 말씀해주신 전자처럼 직접 개발을 하고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거면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그 로블록스가 그리고 이제 거기 위메이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엄청난 IP가 아니라는 거지. 히트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차라리 뭐 크래프톤의 지금 뭐야 그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워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엄청나게 큰 이제 인기 게임 리니지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유저들이 확산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근데 로블록스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네들은 아예 열고 니들이 막 들어와서 막 지들끼리 놀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애플이 처음 떴을 때 애플 스토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에서 구글 스토어를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앱을 올려서 팔아먹게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죠. 그 생태계를 키운 거거든요. 장을 열어서. 근데 위믹스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지금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유저들 간의 융합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NFT에 거품이 빠진 건데 위메이드가 그것 때문에 P2E 뭐 이래가지고 뭐 게임 업계에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 뭐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옛날에도 돈 벌었죠. 그렇죠. 아이템 팔아먹고 해가지고. 그 대표적 리니지가 그랬나? 리니지가 그랬죠. 리니지랑.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코인을 만든 것까지는 좋아.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저도 잘 되길 바래요. 네. 위메이드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기업이 막 잘 돼서 이제 외국 애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 웹툰처럼 막 이렇게 웹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열어놔서 이게 커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열어놔야 돼. 누군가 아무나 들어와서 막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그거를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열어놔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근데 또 NFT의 가장 큰 문제, 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코인이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거야 이제. 뭘 만들어. 그러면 돈을 주잖아. 그렇죠. 그럼 그 돈이 계속 돈만 만들어지죠. 그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죠. 떨어지지.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 게임 업계에서 코인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그걸 해결한 게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게임 자체가 하나의 그냥 경제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국가 아니 우리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고 뭐 지랄하는 것처럼 이게 코인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소멸하고 그 일정량의 코인이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어줘야 돼. 늘렸다가 줄였다를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려면 그 게임 업계는 뭘 해야 돼요? 경제학자, 나 같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야. 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차장님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이템이 사면 한 6개월 사용하면 이게 달아서 없어지게. 그럼 그 돈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금은 게임 아이템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거의 그냥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사라지지 않죠. 사라지게 하면 어떻게 돼? 걔 난리가 나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렇죠. 근데 아니라 그게 일정 부분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게. 순환이 되게 하려면 그런 걸 소멸시키고 우리나라가 현실이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커피를 먹었으면 없어져야지. 그럼 우리 이게 3,000원에 샀으면 이 3,000원이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거 알고 사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를 보시고 위믹스를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는 그리고 여러 법적인 규제도 있지만 P2E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덜 익은 사과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가 보니까 별거 아니네. 곰팡이가 썩었네.
이거 별거 아니 족도 없는 애들이 만든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끌고 갔던 게임 시장. 그래서 너도 나도 NFT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다 올랐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게임주가 이제 굉장히 달리는 와중에 거기에다 불을 한번 더 붙인 게 NFT였기 때문에 사실은 위메이드 주가를 보면 거의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처럼 이렇게 네? 밑에 끝도 쭉쭉쭉쭉.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빙하지형 빙하지. 올라가다 쭉 빠지는 아, 그런 형태가 그렇네. 나오죠. 저는 차트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근데 왜 게임주를 보라고 지랄을 하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 와중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 그렇지. 항상 영원한 건 없잖아요. 많이 빠진 것들이 항상 올라와.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빠졌는데 올라왔잖아. 그렇죠. 수소도 많이 빠졌는데 대가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산도 아무도 주목 안 하다가 결국에는 한 방에 올랐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목 안 하던 거를 주목해야 된다, 항상. 이제는 그래서 고민이 많아. 여기 올 때마다 고민을 해. 내가 왜 이걸 받고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오래 하지? 그래서 밤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주를 볼 때 특징이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빠진 거야.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올라갔다 왜 빠졌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럼 앞으로는 NFT가 잘 될 건지 아직 내가 그러잖아. 결론은 안 된다. 결론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익어야 된다. 그리고 안에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옛날에 이제 이게 잘 되는 게임 내에서 머니가 잘 돌아가는 게임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를 고용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기업에서 게임 업체에서 고용해야 돼요. 해야지. 요즘에는 게임 업체에서 소설가도 고용하고 스토리 라인을 짜기 위해서.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 왜냐하면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 맞아. 그래야 이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흥행하는 게임의 대부분은 뭐냐면 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해줘야 돼. 유저들이랑. 유저들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유저들 간의 소통. 그래서 흥행 여부를 어떻게 하냐? 이미 다 지수가 나와 그게.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에서 얘가 검색이 많이 된다. 그렇죠. 구글에서 검색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흥행하는 거야. 그렇게 다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미 이 업계에. 나도 몰랐어 어제 알았어. 근데 대단하시다 진짜 차장님이 게임을 안 하시는데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걸 하나는 또 근데 이제 해주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뭘 공부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거시적으로 위에서. 크게 봐야지 크게. 이렇게. 큰 흐름이 뭐냐? P2E가 한때 흐름이었으면 이제 그건 죽었다.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럼 이제는 뭐냐? 아주 확장성이 높은 IP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흥행하는 게임이 있느냐? 그리고 이 게임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게임으로. 그 게임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돈을 벌어낼 수 있느냐? 한마디로 빨대를 딱 꽂을 수 있느냐? 사람들한테 저거 딱 들어오면 이게 무조건 결제하게 만드는.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돈 주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게임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게임업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제 역사 출신이잖아 그지? 성장 네. 과정을 보면 NC소프트의 성장 과정을 보면 돼요. NC소프트가 뭐 때문에 돈을 벌었어? 리니지로 돈을 벌었어. 그렇죠. 리니지 페인을 많이 만들었어 그죠? 근데 리니지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공짜로 들어가. 그러다가 그 아이템을 사서 과금 구조가 뭐냐면 월 결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아이템을 사는 걸로 돈을 버는 거야. 그럼 이제 거의 신기한 아이템 칼 이상하게 거짓 생거 하나 만들어 놓고 센 거 막 세다고 하면서. 이거 10,000원 그럼 뭐 5,000원 뭐 1,000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사는 거지. 그걸 또 뭐 키우고 그럼 이게 키우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돈 주고 사. 빨리 크고 싶어서. 과금 유도. 그다음에 남의 거를 또 막 또 장터에서 또 사. 막 이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시장은 어디였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 개였어. 그 세 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을 대상으로 벌었어. 초창기 애들이. 근데 지금 중국의 게임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텐센트 위주로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그렇죠. 옛날 쿠키런의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그 게임 한참 막 유행하다가 상장하고 그랬을 때 내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쿠키런은 내가 좀 했었거든 그때. 그런 간단한 게임. 그래서 이제 막 봤는데 친구 중에 게임 개발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그때 중국에 살다 온 애야. 야 쿠키런 어떻게 생각하냐? 술 먹다가. 야 그거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왜? 그랬더니 야 중국에 런 게임만 한 2만 개 있어. 그런 비슷한 느낌의. 엄청 많다는 거야. 저거 하면 중국 시장에서 통용될 수가 없다. 그럼 중국을 못 나가면 더 이상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죠. 대부분 실수지. 성장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쿠키런 하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가 그거밖에 없었나? 그동안 돈을 벌었으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 상장 구조가 돈을 벌고 나서 상장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실은 좀 더 얘기하려고 했던 크래프톤도 마찬가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을 때 상장을 맞아요. 해버렸어. 물론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길인 거지. 더 이상 올라가기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미 그렇지. 해버리니까.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펄어비스는 워낙 초반에 기대를 안 했다가 상장을 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얘를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쭉 빠졌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대부분 시장이 제한돼 있었다. 한국과 국내와 중국 시장으로 묶여 있고 일부 일본. 근데 지금 사실은 중국 애들은 자체적으로 지들끼리 게임을 만들고 잘 놀아. 네. 굳이 외국 게임을 안 해도 돼. 워낙 많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중국의 20, 30대 애들은 약간 조금 빨갱이가 됐어. 공산당 빨갱이. 원래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들이 됐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 가입도 많이 하고 공산당 가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되게 애국 소비를 하고 있어. 중국 게임 중국 게임, 중국 거. 그 다음에 나이키도 안 사고 중국의 무슨 이상한 무슨 브랜드 이런 거 사고 그래요. 나이스. 뭔지 알아. 그 유명해 그거. 그게 근데 NBA도 후원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MLB 이런 게 잘 팔리는 게 좀 특이한 거지 사실은. 그게 한국 거라는 거 모르고 살 거야 막 얘네들은. 메이저 리그 써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판호도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또 이제 사드 터지고 이러면서 되게 게임 업계가 안 좋았었죠. 그죠? 그럼 그때 살아남았던 애들, 좋았던 애들은 누구냐? 결국에는 그때도 NC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도. 왜? NC는 그냥 때려 죽어도 하는 애들 한 18만 명이 있어. 그냥 F 같은 거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NC의 문제는 나중에 또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NC는 당분간 안 보는 게 좋아. 왜요? 저도 NC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한 내년 상반기나 돼 올라올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내년 뭐 한 3, 4월 넘어가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신작. 올해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돈을 잘 버는데 주식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전년보다 돈을 더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더 못 벌 것 같아. 네.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NC소프트 치니까 주가 하락세 불가피 전망. 뭐 그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TL이라는 이제 콘솔 게임을 냈는데 트론앤 뭐 리버티. 나는 걔네들 게임 보면 막 걔네들 역사 공부를 많이 하나 봐. PC 콘솔. 그 왕자와 자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어려운 단어도 쓰고 말이야. 그런 이런 거 미국 애들도 안 쓰는 모를 수도 있어, 걔네들도. 근데 하여간 그런 단어를 써서 만든 게임인데 이 콘솔 게임이 아직은 이제 홍보하고 뭐하고 돈 벌려면 아직 좀 멀었어.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핫하지 않은 거지. 내년 상반기에 아마 출시를 할 텐데 그게 만약에 흥행에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리니지를 콘솔 게임화 시켜서 잘 이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을 벌 텐데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시장 어디다? 북미랑 유럽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게임을 뭘 좋아하냐? 이거 있잖아, 이거 집에서 하는 거 콘솔 게임 그걸 콘솔 게임이라는 거야. 말이 어렵지. 그냥 옛날 우리 게임기 TV 연결하고 하는 게임기 있잖아.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거보다 뭘 좋아해? 모바일. 핸드폰으로. 맨날 들고 다니. 모바일 PC. 그러니까 PC도 안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이랑 중국 애들은 다 모바일이야. 중국도 그래요? 동남아 애들도 다 모바일이고. 동남아 애들은 집에 컴퓨터가 없어.
그건 인정. 그럴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 필리핀 놀러 갔더니 집 나른 애가 기다리면서 계속 이거 하고 있더라고. 아니 그 경치가 좋은 데서 그냥 걔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맨날 보는 경치니까 그러겠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 게임 업계는 그렇게 지금 콘솔 게임 북미랑 유럽 시장을 어떻게 뚫느냐로 가고 있고 일본 애들은 닌텐도를 지들이 만들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약간 양놈들과 이 동양이 섞여 있어. 일본이. 그냥 모바일도 좀 하고 PC도 좀 하고 콘솔도 좀 하고. 그렇지, 맞아. 그 닌텐도가 실제로 핸드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걸 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또 조이스틱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보면 콘솔 게임은 어떻게 과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사야 되잖아. 사야 돼. 처음에 사서 비싸. 그러니까 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얼마 팔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타타타타 올라가는 거지.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엔소프트나 이런 데는 보면 처음에 공짜로 들어오게 유인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빼먹는 구조야. 근데 이런 거를 유럽 애들이랑 미국 애들이 싫어해. 아, 그래요? 맞아. 그냥 돈 주고 딱 사는 걸 좋아해. 한 번에 그냥 조금. 있는 놈들이라. 우리 근본이 좀 없어가지고 처음에 막 공짜로 하다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안 되니까. 광고 10초 보고 막. 그러니까 과금 구조도 약간 다르고 이제 그러면 그런 콘솔 게임이라든지 PC형 게임을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그 트렌드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가 좋을 수 있냐를 보면 별로 몇 개 없어. 그러니까요. 많이 없어. 몇 개 없어. NC도 아니고. NC는 준비하고 있고 다 준비는 해. 준비는 하고 있는데. P2E 한다 그러면 P2E 다 준비한다 그러고 뭐 콘솔 한다 그러면 다 콘솔 준비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가고 싶을 텐데 그럼 거기에서 콘솔이 돈이 된다는 걸 모를까? 그렇죠. 문화가 그런데. 다 알아.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죠. 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애가 누구냐. 실현 가능성. 눈앞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뭐 그래도 좀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게라는 게 뭐 한 달, 두 달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한 뭐 몇 주 내에 반응이 좀 나와야. 그래요? 그죠? 말했는데 이 새끼 말했는데 계속 바닥에 막. 근데 오늘 내가 걱정한 게 금리 인상 더 되고 그러면 게임 좀 막 더 빠질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기회다. 기회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서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워낙. 회사를 개별적으로 게임 전체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아.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개별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개별적으로 보면 돈을 못 버는 애들은 개발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개발비가 들어오든 사오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고포를 받는 밸류가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버는데 뭐 주가는 워낙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거꾸로니까 함수가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게 맞아. 그렇죠. 근데 이미 많이 빠져서 이미 그 밸류가 낮아져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애들 현금이 많아. 그런 애들은 남한테 돈 안 꺼도 돼. 더 이상은 돈 많은 애들 누구야? NC, 크래프톤. 굳이 대출 안 받아도 되지 뭐. 피망 맞고 네오위즈 이런 애들 돈 많거든 얘네들. 괜찮아 재무 구조가 탄탄해.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애들은 밸류가 낮아지면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얘네가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밖에 나가서 뭐 돈 쓰기 어려우면 사실은 뭐 하겠어 그냥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는 거지 뭐. 싸니까.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뭘 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역사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네. 그게 이제 결국엔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 이제 모바일 PC에서 모바일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옛날에 콘솔이 먼저였죠. 그 다음에 그게 PC화 됐고 그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갔다가 다시 지금 PC와 콘솔로 가고 있는 돌고 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등치 이만한 애들이 이게 왜 나를 보고 하는 그렇잖아. 이거 하고 있어. 걔네들은 이제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게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콘솔 PC로 하다가 핸드폰으로도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게임들이 보면 자체 플랫폼을 만든다 그래. 왜? 카카오를 이용해서 게임을 계속 팔았더니 안정적으로 카카오 유저들이 많으니까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입은 많이 되는데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다 떼어줘? 그 개발자. 그 카카오에 돈을 줘야 되잖아. 스스로. 그렇죠. 플랫폼 회사에.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게 했더니 얘한테 돈을 줘야 돼.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면 거기 또 돈을 줘야 돼. 이제 이게 싫은 거야. 내가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근데 내가 일단은 근데 그 내 이름을 못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데를 이용해야지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 그래도 한 16만 명, 15만 명 이게 사람들이 원래 사주면 얘네들 걸 이제 쓰면 그때부터는 자체 플랫폼이 낫고 그 이하의 게임들은 그냥 거기다 파는 게 나아.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 근데 내 얘기가 아니라 애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야.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때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를 또 찾으면 돼. 그러면 자체 플랫폼이 있으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한 애들이 근데 나중에 종목은 얘기할 거고. 그래요? 끝나기 전에 얘기해 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오늘따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결국에는 게임주 중에 게임주가 엄청 많거든. 근데 뭐 거짓 잡것들 다 제외하고 몇 개만 보자. 압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괜히 막 단타 칠 거면 가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보면 애널들이 썼는데 not rated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목표가 없음. 그런 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 그래요? 그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요 콘솔 게임으로 계속 그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게 피해 거짓? 피해 거지. 유명해요? 저는 게임 잘 몰라가지고.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3번을 했습니다. 세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상관한. 그래서 네오이즈가 많이 올랐죠. 네오이즈의 최근 상승은 피해 거짓 때문에 그런 거죠. 피노키오의 피가 피노키오. 네. 거짓말을 할수록 인간이 된대. 내년에 콘솔로 나와요. 그런 스토리가 되게 좋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울 장르라고 소울 라이크 장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뭐 화제인데 이게 원래 약간 좀 일본에서 나온 그 장르인데 이게 조금 뭐 이런 것도 또 매니아들이 있다. 근데 이제 피해 거짓 때문에 지금 상을 3개 받았으니까 그 상 이름도 다 비슷해 보면 작품상 전 상 이름도 뭐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세계 3대 무슨 뭐 그 게임 쇼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은 거죠. 독일 가서. 그래서 지금 대박이 났다. 대박이 더 날 것 같아요. 거기는. 근데 이제 네오위즈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 피해 거짓 말고 이제 그러면 그냥 좀 빨리 얘기하죠. 크래프톤을 봤는데 크래프톤. 크래프톤. 이것도 재밌는데.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 발음이 되게 어려워.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 얘네들이 게임 이름을 어렵게 줘. 뭐 다들 무슨 외계 관련 뭐 근데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 해가지고 뭐 TCP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지? 근데 이제 어려워, 진짜.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칼리스토가 뭐냐? 목성의 위성입니다. 4개의 위성 중에 하나인데 주요 위성 4개 중에 하나인데 목성이 영어로 뭐요? 목성이요? 넥캐슬. 갑자기 네오스. 목성이 영어로 뭐야? 주피터. 주피터는 곧 제우스. 그죠?
그리스 신화에선 제우스고 로마 신화에선 주피터, 그죠? 세계사도 와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왜 목성의 위성을 칼리스토라고 왜 지었을까? 칼리스토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것까지 알면 좀 재밌다. 칼리스토의 그 위성, 칼리스토를 포함한 4개 위성 중에 위성은 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헤라 몰래 바람핀 여자와 물론 미소년 남성도 하나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요정이었는데 숲을 지키는 요정이었는데 제우스가 거시기 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 컸겠지. 잘 컸겠죠. 근데 헤라가 열이 받아서 여자를 어떻게 했어? 요정을 곰으로 만들어 버렸어. 근데 아들이 커서 숲속에 사냥을 왔다가 자기 엄마를 화살로 쏘려고 한 거야. 곰을 엄마인지 모르고. 네. 쏘려고 했는데 그때 제우스가 그걸 알고 마늘이랑 쑥을 줘요. 그 아들도 곰으로 만들어서 오. 같이 별이 되게 해줬어. 아. 그래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됐다. 이 형은 게임도 안 하면서 스토리로 스토리 공부를 하고 오셨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게임 스토리인 거죠? 네, 게임 스토리 칼리스토 프로토콜. 오. 아니 그 칼리스토라는 그 명칭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목성의 위성에서 벌어지는 SF 호러물이에요 이게. 그러네. 내가 그 영상도 다 봤지. 네, 그러니까 재밌겠더라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12월 달에 출시를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난리가 나고 있고. 12월 2일이죠.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항상 이 기대감이 있을 때가 가장 좀 핫하거든. 그래서 이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다르게 접근한데 게임. 잘 만들었네. 그래서 이제 클래프톤 그래서 아니, 뭐 재밌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싫어해요. 왜요? 너무 복잡해. 아. 근데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있길래 칼리스토가 왜 칼리스토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게 나온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목성의 위성 이름을 그 서양 놈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옆에다 둔 것이.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피해 거짓말, 뭐 피해 거짓, 그 다음에 칼리스토 프로토콜 요 2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현재 콘솔로 잘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게임 트렌드는 콘솔 게임이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플레이스토어 이쪽을 좀 활용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저 새끼들이 다 가져가거든. 30%씩 떼가잖아 이제 인앱 결제. 인앱 결제. 그래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콘솔 게임으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게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티빙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팔아 먹어봐야 지금 뭐 난리 났지 그거. 뭐야? 오징어 수리남. 아 수리남. 오징어 게임 이미 끝났고 이제 뭐 심하게 하는 중이고. 에미상. 그 이제 수리남을 나도 이제 안 봤죠. 네. 봤어요. 그냥 넷 유튜브로 요약한 걸로 쭉 봤는데 1시간 얼마짜리를 봤는데 그럼 거의 다 본 거 아니야? 1시간 얼마짜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다 봤는데 난 재밌더라고. 재밌는데 문제는 그걸 콘텐츠리 중앙에서 그 자회사가 만들었다. 뭐 그래가지고 그 어제 뭐 5%인가 뭐 올랐을 거예요, 그지? 콘텐츠리 중앙이. 근데 그동안 콘텐츠리 중앙이 얘는 전략이 계속 팔아먹었단 말이야. 넷플릭스에다가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뭐 이런 여러 군데다가 팔아먹었어 작품들을 만들어서 적자야 아직도. 아 그래요? 그게 왜냐면 봐봐 이게 오징어 게임의 문제도 뭐냐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어제 뉴스를 도배를 하던데. 물론 기쁜 일이지. 그렇죠. 이정재가 상도 받고 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근데 오징어 게임으로 과연 우리나라는 돈을 얼마에 벌었을까? 넷플릭스만 엄청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를 주고 그 예산에서 이만큼 된 거에서 가져가는 거지. 마진율은 15%. 그러니까 15% 맞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넷플릭스가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은 다 대주고 너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작비가 300억 들었는데 넌 그러면 확실하게 45억은 챙겨줄게.
나머지 모든 수익은 이제 넷플이 다 먹는 거고. 그 대신에 그 흥행을 못해도 40억은 받으니까. 그럼 성공 대비 진짜 마진이 안 남는 거네. 넷플릭스가 배만 불리는 거지.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는데 미국 회사가 돈을 다 번 거지. 근데 사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또 그 플랫폼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만약 그거를 뭐 티빙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만약에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 그러면 한국 자체 플랫폼을 외국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그럼 만약에 지금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구나 아는 플랫폼에 게임을 출시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체 플랫폼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게임이 워낙 좋으면은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오징어 게임도 만약에 다음 시즌 2를 이제 우리 국내에서 국내 플랫폼으로 돌려가지고 오픈을 해. 그럼 들어올까?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그래도 들어올 수 있죠. 워낙 유명했기 아니면 근데 계약 조건이 달라지겠지.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랑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그럼 넷플로 가겠네. 인센티브 형태로 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그 클래프톤 보이죠? 이야기 해주셨고 또 피해 거짓 요 내가 지금 이제 봤는데 이게 네오이즈가 연간 3천억을 버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번에 피해 거짓 말고 그 전에 수상했던 작품이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거기서 상을 수상했던 애들이 보통 1,0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한대.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나는 이제 게임을 하니까 처음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 타이틀을 사려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내가 1,000만 장을 꼽혀봤다. 매출이 1조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거 대박인데 그러면? 지금 네오이즈가 포가 14배밖에 안 되는데 그럼 크래프톤은 진짜 1,000만 장 팔면 얼마야 그러면? 대박이 날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대박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피해 거짓은 뭐 성공 가능성이 더 뭐 일단 농후하니까. 상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스타도 있고. 그리고 크래프톤이 지금 보면 배틀그라운드를 공짜로 돌렸어요. 1월부터. 그래요? 올해? 올해 1월부터. 그래요? 나 돈 주고 샀었는데 그거 돈 주고 사서 아니 엄청 PC로 하고 뭐 이렇게 모바일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과금 구조를 바꿨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럼 돈을 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게임 머니 같은 걸 좀. 그게 이제 다 소멸되는 시기가 이제 4분기. 그거 빨리 가서 받아야겠네. 돈 주고 샀었는데. 4분기에 다 소멸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더 벌기 시작하겠죠. 나 나오면 일단 게임 타이틀부터 사보고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야, 12월. 게임주. 어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 뉴스에서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 안 했네. 이게 항상 벼락치기는 항상 이게 문제야. SF 호러물을 이게 주목을 했던 이유가 크래프톤이 머리를 잘 쓴 게 사람을 데리고 왔죠. 누구요? 데드 스페이스 원작자. 데드 스페이스를 개발했던 글렌 스코필드라는 사람을 네, 데리고 왔죠. 이름이 어려워 나도 그거 애운다고 힘들었어. 이 술 이름과 그 약간 옷 이름이 섞여 있어. 글렌 스코필드. 프리즌 브레이크. 글렌 스코필드라고. 스코필드. 네. 스코필드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데드 스페이스라는 처음에 이제 SF 호러물을 흥행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계보를 잇는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를 했던 유저들은 그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에 또 기대감이. 흥행을 했던 작품인데 그거를 흥행시킨 사람이 가서 또 뭔가를 만들었으니 분명히 이게 보니까 데드 스페이스가 2008년도 거네. 2008년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 얼마나 더 이게 발전 우리가 못 모르고 그냥 개발하는 거 아니다. 이미 하도 원래 콘솔 게임에 하던 애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진짜 머리 잘 썼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크래프톤은 막 지금 뭐 그 사원들이 난리가 났죠. 그 공모가보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난리를 이런 주주들의 난리를 잠재워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 가고 있다. 또 다른 게임은 또 이제 뭐 소설가를 또 영입해가지고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고 있고. 저는 그래서 네오이즈는 단기적으로는 좋고 조금 더 이제 주가적으로는 크래프톤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 뭐 미니멈 300만 장? 뭐 이런 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돈돈에서 지금 3주 연속 게임 산업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나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건희 형이 나올 때마다 침재생, 방산, 수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또 게임이야. 그러니까.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네오이즈가 좀 괜찮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래프톤이 괜찮은 것 같다. 제가 아까 기억을 정확히 맞는 건데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PC랑 콘솔에서 무료 전환을 했고 1월 달에 상반기에 그것 때문에 2,700만 명이 유입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준 돈을 다 쓰면 그게 다 떨어지면 4분기인데 4분기 중으로 다 떨어지면 사야 돼. 돈을 내야 돼. 과금을 뭘 사든 해야 될 거야. 그럼 이제 유료로 전환되면 또 이제 거기선 또 실적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또 빵 쳐주면 얘는 뭐야 돈을 바로 받는 거잖아. 콘솔이니까. 그럼 바로 받으면서 또 한번 매출을 한번 확 올려주고 그럼 이제 이게 계속 순환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또 2개가 더 있어요. 3개가 더 있어 내년에 PC 콘솔로. 그러면 이제 계속 실적이랑 이게 같이 돌아간다. 근데 지금 실적과 개발. NC는 지금 한 번 엇박자가 났고, 그지. 그러니까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워낙 피망 맞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보드 게임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걸로 돈을 야금 엄청 많이 벌고 있거든. 거기에 이제 피해 것이 딱 붙으면서 한번 점프업을 하는 캐시카우가 있고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는 같죠. 캐시카우가 있고 얘는 대박 게임이 있는 거고. 충성 유저들이 많은 대박 게임이 있는 거고 중국에서는 계속 로열티를 받고 있는 건데 여기는 또 이제 자주구리한 게임으로 돈을 막 빨고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콘솔을 얹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또 반응이 좋아. 이 두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네. 나머지는 이거 내가 봤는데 뭐 붉은 사막도 이거 잘못하면 뭐 이제 사막 이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꾸 다 안 나와가지고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고 검은 사막으로 떴다가 붉은 사막으로 갔는데 이게 아직 맞아요. 뭐, 피해 사막이래. 네,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퍼러비스 주주분들은 조금 갈아타시는 거를. 그렇죠.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는 우마무스메. 이게 말이 많던데 뭐 마차 시위해 버리고. 뭐 그거는 이제 뭐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도 어쨌든 당연히 이제 좋진 않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원래 목표가 자기들은 텐센트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회사를 차린 거예요. 한국의 텐센트가 되겠다. 텐센트는 뭐야? 게임 개발도 하고 유통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한마디로 자기네 이 카카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임도 보면 사실 개발한 게 아니라 다 사온 거죠 이렇게. 땡겨온 거란 말이야. 인수하고 합병하고. 네. 전략은 좋은데 지금 이제 여러 이슈들이 걸려 있죠. 그런 게 이제 그 이슈도 LG 에너지솔루션과 LG 화학을 보면 돼.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도 지금 주가는 가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면 갑니다. 돈을 벌면 간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향후에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 바닥은 치고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한 8만 원까지는 충분히 땡기겠지. 카카오 게임즈도. 근데 지금 그 가양 예전에 이제 애널들이 나와서 크래프톤이 제일 매력적이에요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알았어.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뭐 게임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 사실 잘 모르고 눈에 아닌데 그냥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 남들은 게임 쓰면서 돈 이렇게 쓸 때 우리는 그걸로 돈을 좀 벌어보자. 그치. 우리는 투자로. 12월에 제가 게임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누가 요즘에도 그 돈 쓰면서 게임 하나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게임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컴투스에서 나온 또 야구 게임 있어요. 마구마구인가? 그 컴투스 V20이라고 그게 제가 이제 야구장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하니까 저희가 그 광고로 해가지고 매 홈 경기마다 그 게임을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저도 이제 팬분들이랑 이거를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나 지금 벌써 한 5만 원 쓴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아까 차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빨리 크고 싶거든. 그래서 쓰게 그런 거 되더라고요. 있지. 그런 매력이 있을 거야. 아마 게임 하시는 분 저도 느끼고 있는 거고.